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전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워드프레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섹션으로 도메인 등록하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제 도메인 워드프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메인을 어떻게 등록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등록 기간이라든가 비용, 연장, 후이즈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이제 복잡하지만 또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도메인 건이라든가 DADR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뭐 백링크라는 것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낙장 도메인, 그다음에 도메인 경매, 도메인 동호회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워드프레스 시작하기 시리즈의 이제 섹션으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도메인 요 전반부만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됩니다. 뒤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으셔도 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패스하셔도 된다. 제가 이제 신호를 드릴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좀 편안하게,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도메인에 대해서, 제가 좀 도메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좀 오래 했고요. 도메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처음부터는 이제 기초적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로 이야기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럼 도메인. 도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소입니다. 말 그대로 집으로 치면 집 주소. 네이버는 우리가 도메인이 뭐죠? 네이버닷컴 이렇게 됐죠. 그래서 네이버닷컴을 치고 접속을 하게 되면은 그 네이버닷컴이라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만의 주소, 블로그를 운영하려면은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닷컴처럼 어떤 이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도메인이 필요하다.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든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든 그런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도메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냥 주소 도메인이 있었죠. 개인 블로그, 개인 도메인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네이버에서 준 주소, 티스토리에서 준 주소를 썼습니다. 나만의 주소가 아니죠. 독립된 주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워드프레스를 운영을 하려 그러면은 자가예요. 어떤 어떤 월세나 전세가 아니고 나만의 집이기 때문에 나만의 주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의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 주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을 사기 위한 돈도 필요하고, 우리가 말하는 호스팅 서버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소, 도메인이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등록은 우리가 핸드폰 등록을 가입을 생각을 해 볼게요. KT, SKT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동네 가면은 대리점들이 되게 많아요. 대리점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핸드폰 등록을 개통을 어디서 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듯이, 도메인도 똑같은 이름으로 오늘 샘플로 예를 들어서 플라워킴 뭐 샵닷컴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도메인을 등록을 내가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등록 기간에 따라서, 도메인 등록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핸드폰 대리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듯이 도메인 등록 기간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등록하느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발품 팔고 들어가 보고 어디가 싼지, 어디가 인터페이스가 괜찮은지, 아니면 어디가 편한지, 관리하기가 편한지,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같으면 기존에 있는 데서 그냥 등록하면 되겠죠. 그러면 등록 기간은 뭐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도메인 등록 기간 이렇게 치면, 도메인 등록이라만 쳐도 가비아라는 곳 많이 들어보셨죠? 워낙 유명한 곳이고 큰 곳입니다. 그러니까 크다고 말하면 도메인 업계의 삼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탄탄한 회사다. 주식에, 아니,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큰 회사다.
대신에 좀 비쌉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좀 좋은 데가 믿을 만하지만 좀 비쌀 수 있다라는 거. 그 호스팅 케알도 뭐 많이들 쓰는 곳이고요. 제가 또 쓰는 곳이 싼 도메인 아니면은 가비아 했죠. 도레지 뭐 되게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아는 가비아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가비아를 갔어요. 그럼 저는 어 로그인 돼 있는데 그럼 내가 이제 도메인을 주소를 뭘로 할까? 검색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웬만한 거는 다 검색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쓰니까. 우리가 말한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도메인들을 우리가 국제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인터내셔널 뭐 도메인. 그래서 많이들 알고 있는 .com, .net, .biz, .org 뭐 이런 것들을 같은 거죠. 근데 ORG 같은 경우는 기간이란 성격이 좀 강하죠. 처음부터 생성을 그런 어 취지로 만들었으니까 오거니제이션, 비즈니스 한다는 건데 근데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는 닷컴이나 닷넷 정도를 가고 그래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선점을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단어가 없어. 주소가. 그러면은 co.kr 우리 국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co.kr이라든가 kr 이렇게 뭐 정도로 좁혀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일단은 등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도메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꽃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꽃이란 것은 영어로 플라워죠. 그럼 플라워가 단어가 들어가면 좋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일단은 제가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놨는데 플라워 김샵 이렇게 써서 그러면 이제 단어가 조합이 하나, 둘, 세 개의 조합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없어서 이런 거거든요. 등록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면 가장 좋겠죠. 없습니다. 등록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모든 사람들이 살 수도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러면은 두 개 단어의 조합으로 갖다 치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단어를 조합으로 갔을 때도 이왕이면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 내가 운영하려는 그 방향의 키워드가 앞쪽으로 배치되는 단어 조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도 내가 없어.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내가 등록할 수 있는 없어. 그럼 세 개 단어의 조합인 거죠. 이렇게 A, B, C군에 갔을 때 이때도 이왕이면은 내가 원하는 단어가 키워드가 앞쪽으로 배치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래도 없다 그러면 두 번째 가거나 세 번째 가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딱대기가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대시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샵 2가 들어간 숫자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좀 피하시고요. 그냥 가급적이면은 단어에 이렇게 조합으로 가는데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이왕이면 앞쪽으로 배치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대한 단어가 짧았으면 좋겠다. 이게 한 단어로도 길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단어가 워드가 이렇게 보통은 한 단어로 안 되어 있죠. 플라워도 한 단어고 김도 한 단어고 샵도 한 단어죠. 웬만하면 조회 갖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개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것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볼까요? 가비아에 가서 여기 첫 그죠? 여기 들어간다.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봐봐요. 등록할 수 있는 도메인이라고 뜨네요. 플라워 김샵. 뭐 예를 들어서 플라워 샵 김이라 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밑에는 등록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co.kr도 있고 샵 kr도 있고 요즘 새롭게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ai.kr, io.kr, it.kr이라는 것을 새롭게 도메인을 만들었는데 이건 전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com 아니면은 co.kr 아니면 kr 아니면 net 정도로 가고 나머지는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자, 됐죠? 선택을 했죠? 그런 다음에 신청하기 눌러봅니다. 16,000원이면 사실은 이벤트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뭐 67,000원?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3년, 얘네들은 마케팅이죠. 1년으로 딱 두고, 그러면 16,000원에서 세금 포함해서 VAT 포함해서 17,600원입니다. 자, 그럼 1년 이벤트가 16,000원이면 저렴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도 눈속임이죠. 왜냐? 무슨 말이냐? 2년 해볼게요. 43,000원이에요. 2년 했더니 아까 16,000원이면 32,000원대 아니야? 라고 생각되죠. 무슨 말이에요? 할인율을 보세요. 1년 했을 때 8,000원 마이너스 할인됐어요. 2년 했으면은 8,600원밖에 마이너스 할인이 안 돼요. 그 뜻은 첫 해만 1년 첫 해만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술인 거죠. 호스팅도 똑같아요. 땅을 파는 것도 첫 결제를 했을 때 할인 이벤트만 그렇고 연장했을 때는 정가를 받겠다라는 게 모든 분들의 이제 모든 업체들의 상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뭐 욕할 수 없죠. 그래서 갈아타도 됩니다. 이렇게 1년 여기서 하고 또 다른 연장했을 때 넘어가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1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이름이 좋아갖고 이걸 등록을 했어요. 그럼 내 이름이 되겠죠. 내가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도메인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난 거예요. 얼마 동안? 1년 동안만. 365일 동안 말이에요. 그러면 1년 후에는 또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메인 연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0년 동안 운영할 거야.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담된다 그러면 사이트 운영하지만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메인을 내가 잡았다. 내가 등록했다고 해갖고 무조건 평생 내 도메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이버닷컴도 그러면은 그들도 처음에 등록하고 매년 돈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가입을 했다고 개통을 했다고 그래갖고 뭐 내 번호가 되나요? 아니죠. 돈을 내야죠. 사용료를. 여기는 사용료를 내지만 이거는 그냥 유지비만 내는 겁니다. 내 소유권이라는 그 자체로 돈을 매년 내야 된다. 연 단위로. 그리고 이렇게 가비하든 뭐 이런 곳에 이벤트 할 때 잘 봐야 되는 게 첫 해만 할인이 들어가는 게 많다라는 거죠. 눈속임인 거죠. 그 두 번째 1년을 하고 두 번째 2년째는 연장되는 때는 정상 가격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도메인을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내 도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을 사면은 땅을 이제 집을 홈페이지를 짓기 위해서 땅만 이제 더 있으면 되겠죠. 그럼 도메인 등록은 이렇게 한 다음에 등록을 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도메인 등록. 워드프레스를 위해서 도메인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 영상들은 조금 연장까지 이야기했죠. 제가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시면 되세요. 그럼 도메인을 막 검색을 할 때 누가 갖고 있는지 궁금하죠. 누가 갖고 있는지. 그럴 때는 우리가 말하는 도메인 등록자 정보, 도메인 등록 정보, 후이즈 정보라고 합니다. 후이즈 정보는 자,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후이즈 정보가 여기 없나?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로 한번 갈게요. 저는 자주 이용하니까 이렇게 url.kr 사이트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내 사이트입니다. P를 안 쳐도 됩니다. 이렇게. 아까 후이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url.kr/후이즈만 딱 쳐도 이 사이트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기 도메인 후이즈 정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로그 참 키워드죠. 우리가 블로그 하는 사람으로서 블로그.co.kr 누가 갖고 있는지 궁금하죠.
조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인제 이거 개인정보도 나오죠. 이제 다 나옵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좀 미안하지만. 자, 이분이 갖고 있어요. 이분이 갖고 있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등록일이 아니고 사용 종료일이죠. 언제 끝나냐? 이 사람은 26년 7월 9 일까지죠. 뭐 연장을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등록 대행자라는 게 아까 말한 가비아 같은 이분은 호스팅 KR이라는 곳에서 등록을 했어요. 이제 대리점을 어느 대리점에서 등록을 했냐라는 거죠. 자기 번호가 어디에 관리되고 있냐, 어느 대리점에서. 이 블로그.co.kr 같은 경우는 메가존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말하는 호스팅 KR에서 등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네임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네임 서버 정보. 네임 서버 1차 네임 서버, 2차 네임 서버. 그 네임 서버는 요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NS1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오고 IP 주소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네임 서버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도메인을 이렇게 쳤어요. 쳤어. 내 도메인이야. 내 주소야. 그러면 이게 내 사이트로 가야 되잖아요. 내 사이트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근데 사이트라는 것은 내 땅이죠. 내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 집. 내 집 정확한 집원, 정확한 서버의 IP 주소로 간다라는 거죠. 야,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사이트를 만들 때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이용해서 사이트를 만들 때 땅을 사서 케미클라우드라는 것은 호스팅을 쌌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네임 서버를 뭘로 변경하세요라는 게 네임 서버라가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 그러니까 내가 산 땅에 있는 정확한 IP 주소가 있는 호스팅 네임 서버 주소를 갖고 그 정보를 내가 등록한 가비아에서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네임 서버 설정이 있거든요. 가비아 거가 아니고 타사에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내가 등록한 만약에 이 flowergimshop.com을 누군가가 타이핑을 해서 쳤을 때 정확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집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내 사이트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 주는 게 DNS, 네임 서버 연결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냥 감으로 그런 건가? 이걸 누군가 쳤을 때 내 사이트로, 내 집으로 연결해 주는, 이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연결돼야 될 거잖아. 그 연결하는 게 네임 서버를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내 집에 대한 네임 서버가 다 다른 거죠. 내가 만약에 호스팅을 땅을, 집을 케미클라우드에서 했을 때는 케미클라우드에 내가 들어가 있는, 내가 분양받은 그 집에 네임 서버가 있을 거고, 패스트 커밋이라는 곳에서 내가 집을 지었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패스트 커밋에 분양받은 곳에 네임 서버가 또 별도로 주소가 있어요. 그거를 얘하고 연결시켜 줘야 된다. 그래야 이거를 쳤을 때, 누가 타이핑을 했을 때 내 땅으로, 내 집으로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내 사이트가, 내가 만들어 놓은 워드프레스가 보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메인 건의 정보, 도메인 DRDA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메인은 연식이 좀 되면은, 사람으로 쳐볼게요. 저를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왜냐? 모르니까. 그런데 강호동, 유재석 알죠? 왜? 유명하잖아요. 연예인이잖아요. 그것처럼 네이버닷컴 다 알죠. 다음점넷 다 알죠. 왜? 유명하니까. 그만큼 도메인에 대한 어떤 건의, 사람들이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측정 값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볼까요? 도메인 영어로 한번 쳐볼게요. 해외 사이트가 많아서 도메인 DR
DA 이렇게 체커라고 한번 칠까요? 이렇게 쳐도 이렇게 나옵니다. 모즈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사이트네.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사이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닷컴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데 와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모즈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그러면은 이게 완전 오피셜하게 우리가 말하는 뭐 공식적인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뭐 법적으로 효용이 있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점수다. 즉 척도다라고 이 정도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DA라고 합니다. 도메인 어소리티. DA 같은 경우 93점이 100점 만점이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다음에 PA라고 합니다. 페이지 어소리티 76점이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 갔지? SE 스코어도 85. 그다음에 도메인 에이지가 도메인이 등록한 지 27년 됐다. 그다음에 여기서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스팸 스코어라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팸 스코어는 무조건 낮아야 되고 100%에서 이제 낮으면 좋은 거고 나머지들은 높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고 구글 한번 볼까요? 구글도 엄청나게 높겠지. 구글닷컴. 자, 94점. 100점 만점에 94점이고 90점. 야, 스팸 스코어도 1%밖에 안 되네. 그리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신규 도메인을 할 때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도메인을 내가 어디서 구매를 하거나 누구한테 전달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도메인이 괜찮은 건지 과거 이력을 모르잖아요. 누군가한테 사람을 소개받았을 때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사람이 과거가 어떤지를 약간 체크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이트 한번 볼까요? 아무거나 다 유명한 사이트밖에 안 나오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가 해외 사이트가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얘를 한번 여기다 넣고 볼게요. 자, 얘는 아이고 잘못 쳤네. 그래도 얘는 100점 만점에 15점이고요. 그 다음에 스팸 지수도 낮아요. 뭐 이 정도면은 그냥 평타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어디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스팸 스코어는 무조건 체크를 하셔갖고 이거는 10% 이하로 낮으면 좋습니다. 10% 이하로 무조건 빨간 게 안 뜨게끔 해주시면 좋고 나머지 점수들은 높으면 좋다. 도메인 에이지도 높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백링크 조회. 백링크란. 자, 백링크는 제가 조회를 할 때 보통 여기서 오는데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백링크 체커. 여기도 유명한 사이트거든요. ahrefs라는 발음이 되게 어려워. 하여튼 이런 사이트에서 오셔갖고 백링크를 체크를 합니다. 백링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전에 했던 이 사이트를 한번 볼까요? 참고로 백링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이트, 내 사이트라고 할게요. 내 사이트를 누군가 링크를 건 사람들,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막 글을 쓰다가 막 글을 막 썼어. 그랬더니 이 글은 참고는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링크를 내 사이트로 해줬어.
그럼 이게 백링크가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걸어준 거죠. 백링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링크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백링크가 107개가 있고 백링크를 걸어준 사이트 이름, 도메인 이름은 63곳에서 107개를 걸어준 거예요. 그런데 백링크는 뭐 요즘 중요도가 좀 떨어졌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날 언급해 준 거잖아요. 어디선가 나를 언급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링크에서 중요한 거는 그 언급해 준 사람이 백링크를 걸어준 사이트가 얼마나 유명한 사이트냐에 따라서 그 점수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백링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누군가가 나를 언급해 준 게 좋고 이왕 언급해 준 거면은 100명이 나를 일반인이 나를 호텔 전사 아시죠? 호텔 전사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강호동이 호텔 전사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이 개념 잡히시죠? 그래서 백링크는 없는 것보다 좋고 아무도 나를 언급 안 해주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일반인이라도 나를 언급해 주면 좋고 이왕이면은 유명한 사람이 나를 언급해 주면 좋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사올 때 구매를 할 때 이런 부분도 백링크도 좀 체크를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사온다라는 개념은 누군가가 소유권이 있는 사람한테 만료가 되기 전에 아까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연장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도메인은 소유권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낙장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도메인이 우리가 아까 말한 후이즈 검사를 했을 때 이런 도메인 없겠죠?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낙장된 거죠. 만약에 이게 유명한 사이트였어. 근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연장을 안 했어.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포기를 하거나 뭐 망했다든가 아니면 잊어먹고 안 했다든가 뭐 좀 그렇게 됐을 때 이 소유권이 넘어가게 돼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등록을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낙장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낙장됐을 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도메인을 많이 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낙장 도메이너들이 도메인 매매하는 애들이 이거를 그 날짜에 맞춰 갖고 그거를 잡으려고 막 합니다. 예전에는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었어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리점끼리 싸움입니다. 대리점끼리 싸움이에요. 사람이 개인이 붙기에는 너무 캐파가 커졌어요. 그래서 대리점끼리 싸우고 대리점에서 예를 쉽게 말해서 도메인 등록 기관에서 대신 잡아줍니다. 대신 잡아서 그거를 경매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옥션이 도메인 경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리점끼리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갖고 등록을 막 해요. 그런 다음에 좋은 도메인들은 사람들한테 붙입니다. 나 이거 잡아놨어. 핸드폰 번호로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 뒷번호가 뭐 7777 누군가가 대리점에서 이거를 나 이거 풀게 원하는 사람 가격 불러. 나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쭉쭉쭉 올라서 100만 원 누군가 더 이상 안 와. 그러면 당첨돼가 그 사람한테 번호를 주듯이 도메인 경매 같은 경우도 이 대리점에서 도메인 등록 기관에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잡아갖고 원하는 사람들한테 경매를 붙입니다. 그 차액을 자기네들 먹는 거죠. 나쁜 놈들이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그걸 잡아갖고 등록하고 도메인을 갖고 갔는데 지금은 개인이 이거를 좋은 도메인을 진짜 약간 에이스 좀 좋다고 생각하는 도메인을 등록하기는 어렵다. 돈으로 발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메인 경매 같은 경우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뭐 가비아 말고 아까 막 도레지라는 곳이 뭐죠? 고데디. 고데디가 이제 좀 많이들 하는데 고데디 같은 경우는 경매를 하려 그러면은 경매를 하기 위해서 아마 1년에 경매 참가비를 좀 1년 등록비를 처음에 한 10불인가 20불을 내야 돼요. 그래야 경매를 내가 참석할 수 있다.
참가비를 내야 되는 거고, 참가비를 안 내는 곳은 저 같은 경우는 사브닷컴을 이용하는데, 사브닷컴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오면은 도메인에 옥션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막 이렇게 경매가 뜹니다. 이렇게 봐봐요. 이 도메인은 ORG인데도 5명이 지금 현재 쳤고 11시간 남았는데 454불이에요. 454불이면 1,400만 쳐도 한 50만 원 넘어가는 거거든. 이 도메인을 하나 잡기 위해서. ORG인데도. 뭐 가치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뭐 몇천 불까지 올라가는 것도 봤거든요. 몇만 불까지도 올라가는 거 봤고. 그래서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이기 때문에 경매를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도메인이 아닌 이상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방법이 없냐? 여기 이런 데 가서 매일매일 기웃기웃거리다가 정말 운 좋게 뭐 하나 잡을 수도 있겠죠? 뭐 닷컴만 필터링해서 봐도 되고, 저도 사실은 시간 될 때마다 들어가서 보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 눈에 좋으면은 딴 사람들도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 다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들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한 500불 이상 넘어가서 저는 더 이상 참석을 안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경매를 할 때 기준을 딱 잡고 있어요. 100불 이상 넘어가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왜? 매일매일 떨어지고 매일매일 몇만 개씩 떨어지거든요. 도메인들이 낙장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난 이거 도메인 아니면, 이 도메인 아니면 안 되겠다 싶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쫓아가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정한 버젯을 딱 잡고 경매를 참석하지 않으면은 정말 돈 많이 잃습니다. 도메인이 좋다고, 집 주소가 좋다고 뭐 애드센스 우리 광고를 우리가 해갖고 돈 벌 건데 되나요? 그 사이에 그냥 글을 하나 더 쓰십시오. 글 하나 더 쓰십시오. 자,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름은 그냥 새롭게 나만의 하는 걸로 좋습니다. 나만의 신규 뉴 네이밍으로 하는 게 좋어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뭔가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메인 동호회. 제가 도메인 동호회를 참 노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요즘 많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신규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노출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말이 잘 안 나. 도메인 동호회라고 제가 10년 이상 이용한 곳이, 이제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 나오지 않을까? 자, 첫 번째로 나오네요. 도메인 동호회, 도동. 도메인 동호회 약자입니다. 도동. 자, 이게 저는 여기서 10 몇 년 동안 여기서 이제 회원이었고요. 여기 이제 도메인, 그때 이제 도메인에 관심이 있어서 뭐 제가 도메인을 한 몇백 개, 100 몇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고수분들은 보통 한 5,000개, 10,000개 이 정도 갖고 있는, 다들 이제 도메인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올드 멤버들이 많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없죠. 그 신규로 진입하기엔 조금, 도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신규로 하기는 그냥 거의 돈 놓고 돈 먹기이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는, 옛날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멤버들 중에서는 옛날 올드 멤버 10 몇 년 초창기 멤버들 같은 경우는 돈을 그냥 도메인 갖고 그림 파는 거랑 똑같아요. 그림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도메인도 부르는 게 값입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몇억 가치도 막 판매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여기에 오셔갖고 도메인 판매에 가시면은 이렇게 도메인이 계속 올라와요. 여기에 도메인 판매,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끼리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개 갖고 계신 분들이 무조건 다 판매를 하는 도메인들이 아니겠죠. 고민을 하다, 저도 그래요. 한 100개 정도 있는데, 100 몇 개 있는데 매일매일
이 도메인 연장하라고 이게 메일이 옵니다. 그럼 이거를 팔리지도 않는데 이걸 들고 있어야 되냐 이 고민을 매일 하는데 몇천 개 갖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안 팔리겠다 싶은 것들은 추려 갖고 이렇게 싸게 좀 내놓거든요. 그럼 이런 데 오면은 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은 10만 원, 이런 것들은 20만 원, 이런 것들은 180만 원. 아 이거는 벌써 팔렸네. 그러니까요. 넥스트. 이게 점점 비싼 건데 이게 180만 원 그다음 가격이었으니까 엄청난 가격에 팔렸겠네요. 근데도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여기 와서 보시고 저렴한 것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신규 회원을 막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회원 가입을 하셔도 여기 등업 게시판에 오셔 갖고 일반 회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야만 여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 판매에 이렇게 게시판을 볼 수가 있어요. 보셨겠지만 누군가가 신청했는데 3월 2일이죠. 3월 30일이에요. 한 달 동안 승인이 안 된 게 아니고 여기를 잘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한 곳이 아니고 약간 정체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청해놓고 좀 많이 기다리셔서 가입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접근할 수가 있고 여기에 거의 매일은 아니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면은 이렇게 그 도메인을 보고 원하는 도메인에 대해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도메인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더 필요한 도메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오픈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그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저는 이제 제 유료 멤버들한테만 가끔씩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뭐 도메인을 좀 십몇 년 동안 하면서 좋은 도메인을 막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도메인이 굴러가고 어떻게 낙장이 되고 어떻게 도메인을 좀 좋은 도메인을 쉽게 아니면 조금 여러분보다는 좀 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회원들한테 가끔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메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말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도메인은 다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도메인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참, 도메인을 검색을 할 때 자, 그럼 제가 만약에 도메인을 등록을 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하냐? 일단은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보죠. 내가 만약에 구매를 해야 돼. 어떤 도메인을. 그러면은 이 도메인을 내가 만약에 구매를 해야 돼. 한 10만 원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도메인을 검색을 해봅니다. 여기서 검색이 일단 돼야 되죠. 되고 있구나. 그럼 제 도메인을 한번 볼까요? 이런 도메인 갖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네, 내가 이번에 등록을 연장을 안 할게. 테이블인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냥 이걸로 갑시다 그냥.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뭘 보냐면은 여기 나오죠. 구글 검색이 일단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닷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을 빼고 스페이스바만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검색을 엔터를 쳐봐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안 나왔을 때는 구글에서 뭔가가 제재가 들어가서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건 뭐 팩트는 모르겠고 검증된 게 아니니까 구글에서 이야기해 주시 공식 문서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치에 의해서 이제 점을 빼고 그 점 공간에 스페이스바를 넣고 엔터를 쳤을 때 이렇게 검색이 안 되면은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다. 제가 지금 샘플로 계속
돌리고 있는 도메인이 있어요. 어. 음. 이거죠. 이걸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도메인 중에서 이 도메인을 어? 아 맞다. 이걸 내가 초기화시켰지. 이 도메인을 지금 계속 테스트 버전으로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럼 인제 사람들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아니 이 도메인을 왜 등록한 거예요? 일단은 봐봐요. 숫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숫자도 들어갔고 org에다가 발음도 이상해. COE bio 3.org. 근데 제가 등록을 했어요. 왜 등록했을까요? 왜 등록했을까요? 이게 처음에 등록을 할 때는 저는 마케팅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걸 검색을 했을 때 14점이었고요. DA 점수가 14점이었고 그다음에 SEO 스코어도 높았고 스팸 스코어도 낮았어요. 그리고 백링크도 적지 않게 있었고 그리고 백링크에 여기에 들어갔을 때 백링크가 159개나 됐고 백링크를 걸고 있는 게 79개의 사이트가 있었어요. 완전 생소한 사이트보다는 낫죠. 그리고 이 얘 자체가 사이트가 여기를 보시면은 위키피디아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뭐 어디 뭐 잘못 쓰인 곳이 없어요. 그냥 어떤 기관이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얘를 등록을 했죠. 얘를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버리게 됐냐? 버리다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이 사이트를 운영을 안 하고 제가 뭐 어떤 테스트를 할 때 쓰는 사이트로 돌리고 있거든요. 왜냐? 여기서 어느 날 분명히 잘 나왔어요. 제가 분명히 등록할 때 여기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이렇게 검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컨트롤 F로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얘한테 뭔가를 이제 조치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뭐 점을 빼고도 당연히 안 나오더라고. 점을 빼고도 안 나와요. 여기 나오죠. 이 밑에 걸린 거 말고 이렇게 사이트로 나와야 되는 거죠. 레퍼런스로 나오는 거 말고요. 레퍼런스로 많이 나오더라도 여기 안 나오는데 어떡해. 그래서 이거를 저는 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테스트 버전으로 계속 영상 찍을 때 쓰는 사이트로 지금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DA, DR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백링크도 체크를 하고 백링크 체크를 했을 때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는 거고 여기를 눌렀을 때 여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트들을 오른쪽으로 볼 때 막 코인이라든가 도박 사이트라든가 성인 사이트라든가 이상하게 아니면은 막 댓글에 막 쫙 이렇게 여러 개 이 사이트뿐만 아니고 막 달려 있다든가 그러면은 작업용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처럼 이렇게 낙장을 잡아서 전 경매에서 잡았거든요. 좀 저렴하게 한 5불 밑으로 50불 밑으로 잡은 것 같아요. 몇만 원에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작업용으로 돌린 거예요. 백링크용으로 업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이 백링크로 1년 쓰고 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수가 높고 백링크가 많더라도. 그래서 항상 백링크를 검색을 하고 여기서 뭘로 써 있는지를 잘 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긴 영상이었습니다. 긴 영상이었고 도메인에 관련된 거는 이 정도로 하면은 웬만한 건 다 훑은 것 같아요.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고 뭐 구독이죠? 좋아요, 알람 이런 것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갖고 저도 지치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